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조국혁신당이 토지 공개념 재추진을 천명하자 내란 비호당에서 온갖 헛소리가 나옵니다. 자본주의 체제 부정이라거나 중국에서나 시행 중인 제도라고 합니다. 헌법 원칙 부정이라고도 합니다. 황당무계한 정치 선동이자 색깔론입니다. 토지 공개념은 토지를 국유화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공익을 위해 이용과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수가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하고 주장했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 헌법에 경자, 유전, 소작 금지를 명시하고 법으로 농지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박정희 군사 정권이 만들었던 유신헌법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노태우 정부도 집값이 급등하자 강력한 토지 공개념 3법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려 했습니까? 외국의 예를 봅시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전 국토에 토지 공공임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수도 헬싱키의 경우 토지 60%가 정부 소유입니다. 이스라엘, 스웨덴, 덴마크도 부분적으로 토지 공공임대제를 시행합니다. 이 나라들이 중국식 공산주의를 따르고 있습니까? 이념의 색안경을 벗고 사태의 본질을 보십시오. 부동산 문제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주 원인입니다. 서민과 청년은 치솟는 부동산을 쫓아가기에 버겁습니다. 무주택의 서름은 그들 자녀에게 대물림됩니다. 시장 만능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시장에 맡겨라.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절한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겼더니 결국 보이지 않는 큰 손만 배를 불렸습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위헌 운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1989년 토지거래 허가제 심판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일 수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약될 수 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대통령의 뜻에 따라 개헌안 작성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2018년 3월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국민 간의 소득 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상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부동산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은 악화일로입니다. 이제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나서겠습니다. 조속한 시기에 당의 토지 공개념 제2법 추진단을 결성하겠습니다. 헌재가 문제 삼은 부분을 해소한 토지 공개념 3법을 재개정하겠습니다.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이를테면 택지 소유 상한 기준을 400평으로 하고 5년 이상 실거주자는 600평까지 인정합니다.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고치겠습니다. 예컨대 부담률을 1990년 법 제정 당시 기준인 100분의 50 이상으로 재인상하고 마련된 재원은 균형 발전과 서민 청년 주거 생활 안정 도모했습니다. 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 구상도 있습니다. 미군 부대가 떠난 자리에 국민 세금을 들여 서울 용산 공원만 조성하면 인근 아파트 소유자만 큰 혜택을 봅니다. 용산 공원 둘레에 100% 고품질 임대주택을 지으면 주택 공급과 훌륭한 공원 조성이라는 일거양득이 될 것입니다. 향후 대법원,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을 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도 고품질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상식, 헌법 정신에 따라 불평등과 불공정, 투기를 누르고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는 길을 책임 있게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